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한 마인드와 어떤 태도, 마음 상태, 정신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문화센터에서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말씀드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상담하실 분들은 양치를 꼭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0명 정도 하면 98명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요. 뭐 샴푸 냄새, 향수 냄새, 로션 냄새 이런 좋은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2명에서는 와, 이건 제가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코를 막을 정도의 입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면 상담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빨리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중간에 이클립스를 계속 먹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나 제 입에서 냄새가 날까봐 강의 직전에 양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씩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신 분들은 양치만큼은 꼭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씻지는 않아도 돼. 눈곱 잔뜩 끼어 있어도 괜찮아요. 패션 테러? 괜찮아. 나도 테러야. 네, 그리고 문화센터 오시기 전에는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와 김부장 이야기 꼭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좀 강의 이해가 됩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것, 투자를 하는 것, 겉으로는 보기에는 막 대단해 보이고 숫자와 차트로 이루어진 그런 세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소모되는 과정이긴 합니다. 부동산 공부와 실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인데, 이건 제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직접 겪었던 경험을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책상 앞에 앉아서 어떤 자료를 보고 밤 늦게까지 지역 개발 계획서를 보기도 하고, 또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하고, 또 주말마다 땀 흘리면서 추운 날에 이렇게 현장을 다니는 그런 임장,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관문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혼자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버거움이 있긴 해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을 송금할 때 그 순간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거든요. 가족이 있더라도 결국 최종 결론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워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자꾸 불안이 고개를 들 때면 그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로움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투자의 길은 늘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의 앞에서 망설이게 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감정이 없다면 무모한 도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려움은 스스로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동시에 신중함이라는 무기를 쥐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피곤함,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 땀으로 셔츠가 이렇게 막 흠뻑 젖을 때, 참고로 이거는 디자인입니다. 이거 진짜 땀 아니에요. 또 막 장대비를 맞으면서 현장에서 막 이렇게 돌아볼 때, 한겨울에 바람 때문에 손끝이 막 얼어붙을 때 그 순간마다 이게 무슨 소용일까? 내가 이걸 왜 하지? 이런 회의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그때가 인내심이 근육이 단련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몸이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한 발 더 내디는 경험이 나중에 큰 결정을 내릴 때 버틸 힘, 선택할 힘을 준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저 역시 여러 번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 순간들이 제 투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값진 자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마다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 이 길만큼은 남이 대신 걸어줄 수 없구나. 결국은 내가 내 발로만 가야 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이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지식이나 완벽한 타이밍, 이게 아니라 꾸준히 버틸 수 있는 마음과 몸의 체력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고 다시 걷는 그 힘이야말로 투자자들의 가장 큰 무기가 결국 되거든요.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무거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진짜 투자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길은 혼자 걷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수많은 선배 투자자들이 이미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내심에도 한계라는 게 있죠. 끊임없이 해야 된다, 쉬면 뒤처진다, 압박감을 스스로에게 씌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과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히 버텨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오히려 무리해서 달리다 보면 번아웃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잠깐의 멈춤이 되겠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단 하루 또는 반나절이라도 스스로에게 오늘은 나에게 휴가를 주겠다 라는 마음으로 조금 내려보세요. 드라마를 정주행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웃거나 울을 수도 있고요, 가까운 곳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에서 그냥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 잔 여유를 누려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휴식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 충전이에요.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다 보면 다시 현장에 나갔을 때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서
나서 뭔가 자료를 다시 볼 때 집중력이 살아나요. 저 역시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는데요. 휴식 없이 무작정 그냥 달려들게 되면 어느 순간 투자에 대한 열정이 싹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잠깐 쉬어주면 다시 새로운 호기심과 의욕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잠깐 멈춤은 포기의 사전 단계가 아니라 지속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꼈을 때 자책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순간은 아, 내가 지금 숨을 고를 때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동산 계약 과정 중에서 많이 겪는 상황 중에 하나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매물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 이 중개사 사장님이 그 집은 방금 계약됐어요, 누가 계약금 방금 보냈어요 라든지, 아니면 집주인이 생각이 바뀌었다면서 매물을 걷어들이는 경우,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계약 의사를 보이자마자 집주인이 가격을 슬그머니 올려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분들은 큰 상실감이나 분노를 느낄 수 있거든요. 내가 너무 느렸나? 혹시 내가 좀 속았나?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런 일들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주 흔한 풍경입니다. 그만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이때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인데요. 어떤 분들은 상처를 크게 받아서 이후에 모든 매물들을 다 의심하게 되거나 아예 투자를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련한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일쯤이야? 다른 매물들은 얼마든지 있다. 시장에서 좋은 매물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눈에 들었던 매물이 사라졌다는 건 더 좋은 매물을 만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더 넓은 시야를 얻게 될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처음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듯이 부동산 시장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는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그 기회를 다시 잡을 수가 있어요. 순간의 실망이나 어떤 작은 변수에 흔들려서 방향을 잃기보다는 이건 흔한 일이고 나는 다음 기회를 준비하면 된다, 이런 태도가 결국 성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잘할 수 있죠? 잘 해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악수 한번.